성대 논술의 두 번째 특징, 지문이 정말 미쳤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세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논술 하면 진짜 꽤나 어렵다 라고 생각되는 학교들 중에 하나인 성균관 대학교의 논술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우리 성대 당연히 학교의 위상도 높지만 그만큼 논술치고 최저가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그리고 논술에서 요구하는 바라든지 지문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정말 논술을 제대로 공부하는 이 실수의 친구들, 허수가 아닌 프로 논술러들이 참여하는 그런 학교들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만큼 사실 성대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그런 논술의 방향성이라든지 혹은 그 논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채점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명확하게 존재하는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대 입장에서는 정말 논술을 잘 쓰고 이 성대에 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한 친구를 뽑겠어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학교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성대를 준비한다 라고 한다면 물론 다른 학교도 당연히 열심히 해줘야 되겠지만 성대는 정말 지문 분석부터 답을 쓰는 과정까지 아주 이 악물고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겁을 좀 주기는 했지만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좀 정말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해줘야 된다 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오히려 논술을 공부한 친구들에게는 좀 더 좋은 변별력을 갖춘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제대로 논술을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게 겉핥기식으로 공부했던 친구들 샥 날려버리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오늘도 이 성대 논술에 대한 4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분명하게 잡아볼 겁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성대 논술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으로 우리 성대는 100분 동안 총 3개의 논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 10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3가지의 논제가 나오는데 이 3가지 논제의 글자 수, 즉 여러분들이 답을 써야 되는 분량에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분량 제한이 없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논제당 700자에서 800자 정도는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100분 동안 총 2,400자 가량을 채우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타임 어택이 걸리는 그런 문제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대 기출문제 준비한다 라고 한다면 이 100분이란 시간에서 10분을 빼고 90분 동안 진짜 빠르게 써내려갈 수 있도록 연습을 실전처럼 제대로 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타임 어택인 학교에서 실전처럼 준비하는 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가지의 논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분류를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독특한 게 사실은 세 번째인데 특정한 사례를 주고 그 사례를 논제 1번에서 분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찬성을 하는가 혹은 반대를 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쓰는 마치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척하는 정답이 있는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의 논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문제의 유형이 고정적이고 변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정확하게 성대의 답을 쓰는 틀과 전개 방식 혹은 전개 방식에 사용하는 문장까지 사실은 달달 외워서 쓸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타임 어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분히 그 전개 순서를 외워서 시간 내에 각각 800자 정도씩 써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히나 이따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논제 1번에 나오는 분류를 바탕으로 논제 2번과 3번이 쭉 연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논제에 정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풀어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은 이렇게 명확한 틀이 있는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모범 답안을 참고하는 게 굉장히 좋기는 한데 사실 성균관대 이 모범 답안은요 학생들에게 친절한 답안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대가 지금까지 줬던 모범 답안을 쫙 모아보게 되면 이러한 이 모범 답안이 좀 고정적이지 않기도 하고 막 어쩔 때는 그냥 200자 띡 줄 때도 있고 어쩔 땐 진짜 1000자 꽉꽉 채워서 줄 때도 있고 요런 식의 모범 답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참고를 하고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만약에 좀 답안이 대충 나왔다 라든지
혹은 너무나도 짧게 주장만 띡 준다 라고 한다면 이 모범 답안을 참고하기보다는 해설과 꼼꼼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정리를 스스로 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진짜 논술하면 독학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 성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틀을 잡아가고 지문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시간이 살짝 필요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논술의 강의가 조금 필요한 그런 대학이라고 선생님이 지금 처음 얘기하는 그런 학교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야. 성대 논술의 두 번째 특징, 지문이 정말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의 지문이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양뿐만 아니라 그 수준 자체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이 바로 성대 논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각 제시문마다의 분량이 긴 것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다양한 설명, 그리고 다양한 사례, 다양한 근거들, 정말 이런 많은 정보들이 한꺼번에 이제 집약적으로 설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이 주장이고 그리고 대체 무엇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인지 요거를 구분하는 과정부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이 전체의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중에 대체 주장이 뭐지? 하고 주장 자체를 못 찾는 경우도 정말 예상외로 엄청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주장을 사실은 명확하게 잡아준다면 이 나머지 근거, 나머지 사례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대에 답안을 쓸 때는 일단 주장을 명확하게 잡아주고 이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 나와 있는 이 근거들을 만약에 2개면 2개, 3개면 3개, 1개면 1개 분명하게 잡아서 반복되거나 빠뜨리는 것 없이 넣어주시는 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주장 한 문장을 찾았어. 그럼 이 주장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을 다 같이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를 만약에 하나 찾았어. 그럼 이 근거랑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들도 샥 체크를 해주고 같이 체크해줘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리고 또 다른 근거 하나를 찾았다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근거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문 분석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장 하나고 근거 2개인데 내가 답을 쓸 때 일단 뭐 주장은 찾았다고 쳐. 그리고 나서 근거를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사실은 같은 말일 수 있는, 같은 주장일 수 있는 근거인데 마치 다른 근거인 것 마냥 쓰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대는 지문 분석이 너무나도 꼼꼼히 돼야 되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말 성대 논술에서 너무나도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성대 논술은요 반박과 재반박의 구조를 사용해서 지문을 전개하는 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래 A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사실은 B야, 이런 식의 전개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거는 딱 2문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왜 못 찾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성대에서는 이 A라고 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이 막 3문장, 4문장 막 마치 정답인 것 마냥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지만 놀랍게도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진짜 주장도 3문장, 4문장으로 구구절절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지면서 나 A가 주장인 건가? B가 주장인 건가? 하게 되는 문제가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 결국 주장을 잘못 찾아버리고 분류까지 잘못해버리는, 그래서 논제 1, 논제 2, 논제 3까지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꿀팁을 조금 주자면, 우리 반드시 이 성대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역접의 연결사, 순접의 연결사는 반드시 별표를 치고 무조건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글을 읽을 때 얘가 정답이다, 얘가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선 안 돼.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역접이 있진 않은지를 꼼꼼히 체크하고, 만약에 그러나가 하나 있고 그러나가 또 있고 그러나가 또 있다 라고 한다면 이 그러나를 통해 뒤집은 진짜 주장이 뭘지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대는 어쨌든 연결사 반드시 별표치고 체크해 나가면서 반박과 재반박의 문장이 나왔을 때 진짜 주장이 뭔지, 다시 말해 재반박하는 문장이 진짜 주장이 되겠죠. 그런 문장들을 잘 잡아내서 주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대 쉽지 않아. 자, 그리고 세 번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논제 1번에 나와 있는 분류와 주장, 그리고 근거들을 중심으로 논제 2번과 3번이 연결되어 문제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제 1번에서 완전 틀려버리면 회생할 수 없는, 회생 불가의 답안이 작성되게 된다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실제로 뭐 최신 기출들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주장과 분류를 하는 게 막 엄청나게 못할 정도는 아닌데, 옛날에 좀 기존 과거의 기출을 좀 봤을 때는 진짜 분류부터 틀렸던 그런 문제들, 그런 기출 문제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류하는 데 있어서 진짜 절대 답을 틀리지 않도록 역시 지문 분석, 선생님 계속 강조하지, 이만큼 지문 분석이 중요한 학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논제 2에 나오는 그래프라든지 논제 3번에 나오는 내 생각이라든지 이 두 개는요, 난이도 자체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무난하다 정도야. 그렇기 때문에 논제 1번을 정말 훨씬 잘 찾아야 되는 거고, 근거를 다양하게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논제 2에서 그래프를 분석할 때, 그리고 논제 3에서 나의 주장을 바탕으로 찬성과 반대를 잡을 때 훨씬 더 풍부한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논술 합격의 핵심이 논제 1번에 있다고 조금 생각을 해주면 우리 좀 논제 1번에 더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논제 2번과 3번도 변하지 않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문장을 전개하는 순서와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틀을 같이 잡아서 내가 어떤 순서로 글을 전개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쌤이 여기서도 가장 간단하게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두 갈식으로 정답을 먼저 던져줘야 된다라는 거를, 그거를 일단 먼저 기억을 꼭 해주세요,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논제 2번에서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이 논제 1번에 나왔던 분류 중에 어떤 주장에 해당되는지를 설명해라 라고 했잖아. 그럼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대답을 두 갈씩 첫 문장으로 무조건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자료 1은 제시문 1과 2가 주장하는 A를 통해서 뒷받침된다 라는 그 두 갈씩을 먼저 분명하게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논제 3번도 마찬가지야. 특정 사례를 주고 너 이거 어떤 주장을 바탕으로 찬성할 거야 혹은 반대할 거야 라는 거를 물어보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나는 B를 주장하는 제시문 3과 4를 바탕으로 해당 사례에 대해 찬성한다 라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견,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시문, 그 제시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를 담은 두 갈씩을 먼저 분명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두 갈식이고, 이러한 두 갈식 부분이 가장 먼저 이 채점자들이 체크하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특히 논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다? 라기보다는 사실은 좀 정답이 있는 방향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번과 2번을 선택했는데 그 1번, 2번은 무조건 이 사례에 찬성해야 돼. 뭐 요런 것처럼 찬성을 하는 거를 의도로 이제 학교가 냈는데 만약에 반대한다? 라고 써버리면 애초에 그거부터 조금 삐걱삐걱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사실상 오답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하나의 그 주장이 과연 해당 사례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까지 그 정답을 찾아서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논제 1번을 정말 잘 분석을 해줘야 되고, 그 논제 1번에 나와 있는 그 다양한 근거를 잡으면 잡을수록 논제 2의 그래프 분석을 더 예리하게 할 수 있고, 논제 3번에 내 찬성 혹은 반대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그 근거를 역시 풍부하게 써줄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역시 다시 한번 논제 1번을 진짜 잘 쓰기로, 잘 찾기로, 지문 분석을 미친 듯이 제대로 하기로 약속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렇다면 내가 이 논제 1번, 가장 중요한 논제 1번을 전개할 때 쓰는 그 전개 순서
10가지의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순서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한번 써보세요. 이 10가지의 순서는 정말 과거 성대 기출부터 작년 기출까지 그 전체적인 흐름과 그 모범 답안 해설 이런 것들을 쫙 분석했을 때 성대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담은 10가지의 순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순서대로 연습하고 순서를 외우고 답안을 쓰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분류와 요약을 하는 이 논제 1번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당연히 분류를 하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써주는 한 문장을 먼저 써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한 분류, 즉 제시문 1, 2번과 제시문 3, 4번이 각각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대립 키워드를 담아서 두 갈씩 분류 문장을 써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과 2는 A를 주장하는 반면에 3과 4는 B를 주장한다 라는 그 분류에 따른 대립 키워드를 써준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채점자들은 분류를 잘 했는지, 그때의 대립 키워드가 맞는지 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지. 여기서 틀리면 슉.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럼 내가 순서대로 일단 1번과 2번을 같이 분류했다고 했을 때 이 1번과 2번이 갖는 공통 주장을 구체적으로 한 문장 풀어서 써줄 겁니다. 그 다음에 해당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을 바탕으로 첫 번째 제시문을 두 문장 요약해주기, 그리고 다섯 번째 동일한 주장을 갖고 있는 두 번째 제시문도 두 문장으로 근거를 포함해서 요약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내가 공통적이라고 묶은 1번과 2번 제시문의 차이점을 한 문장 정확하게 써줄 겁니다. 얘들아, 우리 성대 기출문제에는 공통점 내에 차이점이 있어. 이거는 연대 기출에서도 선생님이 맨날 강조했던 부분인데 정말 어렵게 내는 거랑 같거든? 이 정도면 정말 난이도가 높은 거거든? 그래서 성대 역시 동일하게 묶은 두 제시문 간의 차이점을 너희들이 과연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예리한 문제 제기로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문장에서는 이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되는 부분들을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요게 조금 어렵지? 그리고 일곱 번째, 반면에 내가 이제 그 1, 2번과 반대되는 제시문인 3번과 4번의 공통주장을 동일하게 한 문장 적어줄 겁니다. 이거 역시 공통주장을 구체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당연히 3번 제시문의 두 문장 요약, 그리고 아홉 번째 4번 제시문의 두 문장 요약, 그리고 마지막 뭐겠어 얘들아? 이 3번과 4번의 차이점 역시 한 문장으로 또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성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범 답안이 고정적이지가 않았던 순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진짜 전체 모범 답안과 해설을 분석을 해보면서 성대의 모범 답안에서 빠지는 거 없이 총 10가지의 순서, 성대가 원하는 그 모범 답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순서대로 여러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논제 1번 푸실 때 이 10가지 순서를 기억을 하시고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 얘들아. 공통점 내의 차이점을 쓰는 6번과 10번 문장, 이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성대는 정말 지문 분석에 모든 거를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얘들아, 쌤이 이렇게까지 지문 분석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교가 정말 몇 개 안 돼. 지문 분석을 탄탄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그만큼 난이도가 있는 지문들이 자꾸 등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성대에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할애를 하고 그냥 무작정 양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출문제를 진짜 제대로 풀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유형에 맞춘 고정적인 전개 방식들 반드시 암기를 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정말 너무나도 어렵지만 사실 논술을 좋아하는 쌤의 입장에서는 진짜 좋아하는 기출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 공부해서 우리 성균관대 새내기가 될 수 있도록, 자, 이런 성대의 논술을 정말 제대로 배워서 합격까지 가고 싶다, 그런 수업을 듣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카톡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수업에서 봐요. 안녕.